그대 내게 다가오는 그 모습 자꾸 다시 볼 수 없을 것만 같아서 감은 눈은 뜨지 못한 거야. 너를 내게 보내준 걸 감사할 뿐이야. 고마울 뿐이야. 많이 외로웠던 거니 그동안 야위어가는 너를 보면 느낄 수 있어. 너무 힘이 들 때 실컷 울어. 눈물 속에 아픈 기억 떠나보내게 내 품에서 날들을 서로가 조금씩 감싸줘야 해. 난 내게 너무나도 부족하겠지만 다 줄 거야. 내 남은 모든 사랑을. 지쳐있던 거야 그동안. That bag, children, you need to keep it with you at all times, okay? 근데 가방은 왜? 너무 힘이 들 때 실컷 울어. 눈물 속에 You know the bag is important to us, right? 내 품에서 The car's acting up again. Mind going out and pushing the car? You getting something? 줄 거야. 내 남은 모든 사랑. 내 모든 사랑.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낙인 교수입니다. 벌써 이번 학기의 마지막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었고 참 감사했는데요. 오늘은 이번 학기의 마지막 강의로서 이성교제와 배우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생각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좀 모아서 여러분들께 핵심적인 내용들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잘 만들어 가셨으면 가꾸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평생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으나 그 학생들도 언젠간 이성교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성교제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강의의 중요성을 함께 느끼고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이 미리 저한테 몇몇 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던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는 이성교제를 언제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성교제 또는 결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언제쯤 그 사람을 만나고 교제를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런 거예요. 내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때, 내가 외롭지 않을 때, 그러니까 지금이 충분히 만족스러울 때, 그럴 때 만나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어떤 빈 공간을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으로만 채우려고 한다면 나에게도 또 상대방에게도 그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너무나 외롭고 지금 현재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면 지금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넘어설 수 있을 때, 지금의 내가 조금 더 채워지고 지금의 내가 충분히 만족스러우며 이 세상을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때가 적기이다. 이성교제는 그럴 때 해야 서로가 서로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그때가 언제인지를 잘 판단하시고 파악하셔서 여러분들의 좋은 이성교제를 만들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누구를 만나는 것이 좋은가? 사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는 늘 이 내용을 공유합니다. 손가락 이론인데요. 박수를 치기 위해서 여러분 손바닥을 펴보세요. 그리고 박수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나죠. 박수를 치면 양 손가락이 서로가 서로의 손가락을 자극하면서 소리가 나게 되어집니다. 양 손가락이 서로의 손가락을 마주치면서 부딪히면서 트러블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나 각 손가락 사이, 손가락이 각 손가락 그 사이에 툭 들어가게 되어진다면 손가락들이 서로가 서로를 포용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각 손가락 사이의 부분들이 나의 약점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가락들이 나의 강점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나의 강점과 상대방의 강점들이 함께 만나면 박수를 치고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각 손가락들의 그러니까 나의 장점과 약점들이 부딪히지 아니하고 함께 나의 강점이 상대방의 약점을, 상대방의 강점이 나의 약점을 채워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진다면 정말 누구보다 무엇보다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의 약점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나의 부족한 점을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나의 부족한 점이 그 사람에게 즐거움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손바닥 이론이 무조건적으로 맞는 내용은 아닙니다. 나의 장점과 상대방의 장점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더 큰 효과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서로의 약점으로 인해서 서로가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상대방의 약점을 내가 채워줄 수 있고 나의 약점을 상대방이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만나게 되어질 때 더 유익하고 더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요. 어떻게 만나는 것이 좋은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누군가를
어떻게 만나면 좋을까? 이 내용은 누군가를 어떤 방법으로 만나는 게 좋을까가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 만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만나게 되어졌을 때 이미 만나고 있는데 그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좋은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전 이렇게 강의안을 좀 적어보았어요. 조건을 따지지 않고 서로를 맞추어가며 만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맞춘다는 것. 결혼하고 나서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성교제를 통해서도 서로가 서로를 맞춰가는 것이 중요하죠. 서로 다른 성격과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되면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죠.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성교제도 결혼도 현실이죠. 현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서로가 서로를 포용할 수도 있어야 되고 감싸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럼에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습관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생각들,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상대방에게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나와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수용할 수 없고 포용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들, 생각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보게 되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바로 서로를 맞춰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상대방이 어떠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을 때 그건 옳지 않아, 그것은 다른 거야, 또는 그게 옳아 라고 하는 식의 이원론적 우리가 반응을 보인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안길 뿐일 거예요. 성별도 다르고요, 가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TV 프로그램 같은 거 보게 되어지면 부부들이 나와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지고 있던 불만들을 토로하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살아오면서도 함께 살면 살수록 더욱더 그렇게 맞춰가는 것들이 힘들어질 수 있는 서로의 다른 점들이,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성교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이성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것들이 정말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그것들을 포용할 수 없다 라고만 반응을 하게 되어지면 상처만 남게 되어지고 언젠가는 더 큰 이별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그래, 너는 그럴 수 있어 라는 반응, 그래,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을 나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라고 하는 그러한 반응들이 서로가 서로와의 그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이어서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너 그거 잘못됐어, 바꿔야 해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 여자친구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남자친구는 이런 모습들을 안 보였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죠. 상대방을 바꾸려는 그런 노력이 아닌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상대방을, 또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는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이성, 여러분들과 함께할 그 상대방과의 관계를 예쁘게 그리고 잘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아무래도 목사이다 보니까요, 성경에서는 우리 이성교제 또는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성교제와 결혼을 성경에서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한다, 무조건 해야 한다 라는 말로 단정 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하거나 또는 안 하거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말하고 있어요. 다만 이성교제와 결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런 식의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남자친구 또는 남편, 여자친구 또는 아내 동일해요. 남자는 여자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여자는 남자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남자는 여자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많이 사랑해 주어야 하고, 아내도 남편을 경외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높여줄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나게 되어졌을 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높여줄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더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만나가는 것이 중요하냐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궁금증 중에 가장 큰 궁금증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의 배우자인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사람인지, 나를 위해 계획하신 사람인지가 정말 궁금해요. 이성 친구를 만나면서도 이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사실 이 질문은요, 매우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자 및 목사님들마다 얘기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딱 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여러 명을 정하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시기에 따른 각 사람들마다 정하셨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많은 사람들을 교제할 수 있도록 그 시기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계획해 놓으셨고, 그들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사람, 나에게 가장 맞는 그 단 한 사람을 정하셔서 계획하셔서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내 배우자인지 아닌지가 이제 중요하겠죠. 어떤 사람들을 만나가는 과정 가운데 그것 또한 사실 간단히 찾을 수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조건들에 충족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공유하는 것, 서로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첫 번째 조건으로서 이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람이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또 사랑하는 만큼 상대방을 내가 이해하고 내 욕심을 상대방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가가 두 번째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욕심들, 내 생각들, 내 판단들을 포기할 수 있는가, 내려놓을 수 있는가가 그 사랑의 두 번째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가 바로 세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 조건이 사실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계속 다 딴 길로 돌아요. 계속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 사람을 더 생각하게 되고, 교회 다니는 것보다, 성경을 읽는 것보다, 찬양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더 생각하게 되면서 서로에게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조금은 가슴 아픈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면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게 하셔서 내 목숨마저도 바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을 사랑하게 하셨고,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 사람에게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을 나누어 줄 수 있을 그 지도력과 그러한 나눔의 은혜를 함께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오히려 이 사람과 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관계로서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7년 전쯤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냐면, 제가 목사로 사역하고 강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역자였고 목회자였고, 이제 청년부 회장이 제 아내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에 강도사로서 처음 간 날이었어요. 처음 간 날이 이제 수요일 날 예배였는데, 맨 뒤에 앉아 있는데, 제가 사역자이다 보니까 맨 뒤에 앉아 있는데, 어떤 아리따운 자매가 제 옆을 지나가서 옆쪽에 앉는 거예요. 오른쪽 맨 뒤에 앉아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깜깜한데 거기에만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치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막 종소리가 땡땡 울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조명이 쫙 꺼지고 그곳에만 딱 스포트라이트가 켜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 자매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목회자와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저 또한 뭔가 상대방,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 아내에게서 아무래도 회장이었다 보니까 각 아이들을, 그러니까 각 청년들을 잘 보살피고 잘 돕는 모습들이 눈에 너무나 잘 들어왔고요. 제 아내 또한 저에게 관심을 두고 계속해서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 간에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얘기할수록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을 품게 된 거죠.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과 함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겠구나. 이 사람과 함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데 굉장히 힘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함께 대화하고 함께 데이트도 하면서 이 자매, 그러니까 제 아내가 될 그 사람이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프로포즈를 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한 7년에서 8년여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한 번도 결혼을 후회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아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예비하신 가장 소중하고 현숙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요. 누군가와 만난다는 것, 누군가와 교제한다라는 것, 누군가를 통해서 함께 서로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 저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와 만나는 누군가에게도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정말 유익한 만남,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만남, 즐거움과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저 외롭다고 누군가를 만나려 하기보다는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되고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즐거움이 될 수 있는 만남을 만들기 위해 내가 노력하고 상대방이 노력할 수 있을 때 만나야 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부족한 교수의 이 부족한 언변도 이해해 주어서 너무나 고맙고요. 또 많은 과제들을 또 충실히 제출해 주어서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학교에서 만날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학교에서 여러분들과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어졌을 때 꼭 저에게 인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라도 좀 나눠 마시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과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도 너무나 많았지만 함께 할 수 없으면 안타까웠고 만나고 싶었지만 만날 수 없으면 참 안타까웠던 한 학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잘 따라와 주셔서 고맙고 이 강의들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수업을 들은 한 명 한 명 모두를 위해서 꼭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2020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